AI가 뭔가를 알려줄 때 그걸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은 AI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AI가 좀 뭐랄까 만장일치에 가까울 때요. 그럴 때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AI 결과 평가, 그러니까 메타 AI라고 해야 하나요? 그 원리를 탐구한 연구 노트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AI 하나만 쓰면요. 이게 학습 데이터 바깥의 일에는 좀 속수무책일 수 있거든요. 아, 네. 심지어 틀린 답을 내놓고도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AI 하나로는 좀 부족한지, 그리고 여러 AI의 의견을 모으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깊이 얘기해 볼 건데요. 특히 결함 찾아내기 예시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결함 찾아내기요? 아, 그러니까 AI 하나가 이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실제로는 괜찮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마치 일기예보가 비올 확률 30%라고 해도 사실 맑을 확률이 70%인 것처럼요? 딱 그거죠. 단일 모델은 그게 한계예요. 자료에 나온 결함 탐지 예를 보면요. 모델이 이거 불량이라고 판별했을 때 실제로는 정상일 확률, 이걸 편의상 PA라고 할게요. 네, PA? 이게 불량일 확률, PB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아니, 모델 성능이 좋아도요. 민감도나 특이도 같은 게 높아도 그런가요? 네, 모델이 아무리 민감하게 불량을 잘 찾아내고 민감도, 또 정상을 정상이라고 잘 판단해도 특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모델의 경고는 일단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러 모델을 쓰는 건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이게 마치 여러 전문가한테 교차 검증을 받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핵심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각자 좀 다른 데이터나 다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학습한 여러 모델들한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수가 같은 답을 내놓을 때만 이건 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이게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베이제 정리 같은 확률 이론에 기반해서 신뢰도를 훨씬 높여준다는 거죠. 아, 그 자료에 나온 국의 모델 사용한 결함 탐지 예시요. 그게 아주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도를 높이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요. 9개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5개나 6개 이상이 이거 불량이다 라고 동시에 딱 지적할 때만 그때만 진짜 불량으로 최종 판정하는 그런 규칙을 쓰는 겁니다. 아,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만? 그죠? 이렇게 하면 불량이라는 그 판정 자체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오. 아까 단일 모델에서는 PA, 즉 정상 확률이 PB, 불량 확률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모델이 동의하는 규칙을 쓰면 상황이 역전돼서 PB가 PA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의한 불량 판정은 진짜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바로 그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모델들이 정상을 정상으로 잘 알아보는 능력, 즉 특이도가 높을수록 이 효과는 더 커져요. 아하, 그렇군요. 여러 모델이 동시에 아니야, 이건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쩌다가 동시에 이거 불량이라고 외치면 그건 진짜 문제일 확률이 높다. 와, 확실히 설득력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뭐 한계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두 가지 큰 제한점이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 하는데요. 네, 뭘까요? 첫째는 이 방법은 주로 지도학습 AI에 잘 맞아요. 지도 학습이요? 네, 지도학습은 아시다시피 정답지가 있는 데이터를 보고 배우니까 모델들끼리 답을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일관성을 평가하기가 좋은 거죠. 아, 네네. 그런데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는 비지도학습 AI는 좀 달라요. 같은 걸 분석해도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런 의견 일치 방식으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비지도 학습은 좀 어렵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진짜로 다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다양성. 네, 만약에 모든 모델이 좀 편향되거나 한정된 데이터만 보고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틀린 답을 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틀린 답에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도 있어요. 아, 자료에 나온 그 식물 예시가 딱 그거죠. 식물 사진만 잔뜩 보고 배운 AI 여러 대에게 갑자기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요. 네.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식물 중에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로 틀리게 답하면서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식물 음식 예시는 정말 허를 찌르네요. 데이터가 겉으로 다양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다 같이 엉뚱한 답을 낼 수도 있다? 와, 무섭네요. 그렇죠. 데이터 다양성이 없으면 여러 모델을 쓰는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AI 하나만 믿기엔 좀 불안한 구석이 있지만 여러 독립적인 AI가 같은 답을 내놓으면 그 신뢰도가 크게 올라간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AI 기반 도구나 보고서를 보실 때요. 이게 단일 모델 결과인지 아니면 여러 모델의 교차 검증 합의 과정을 거친 건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믿을 만한 AI 시스템 뒤에는 이런 복잡한 엔지니어링적인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 모델을 쓰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 핵심 전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겉보기엔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어떤 시스템적인 편견이나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AI 결과의 진짜 신뢰도를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다양성이라는 걸 과연 얼마나 깊이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